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4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. 다우는 0.4%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은 2%를 상승합니다. 나스닥은 5주 만에 상승 전환한 그런 모습인데요.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.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.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그 다음에 실적 AI에 대한 기대감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일단 상당히 늦춰졌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어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실적밖에 남지 않은 거고, 실적에서 AI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실적 관련주들, 특히 매그니피센트 7, 7종목에 대한 실적이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. 뭐 이런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. 지난주 금요일 알파벳이 10% 정도 상승합니다. 좋은 실적으로.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줬는데요. 일단 실적이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알파벳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배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죠. 이거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그 다음에 MS, 마이크로소프트사죠. 시총 1위인데요. 여기도 실적이 예상을 웃도르면서 1.8% 상승했고요. 근데 엔비디아가 6%나 상승을 합니다. 그러면서 반도체,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.6%나 끌어오는데 인텔은 좀 빠졌습니다. MS와 구글에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AI 칩 수요가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, 그것이 엔비디아를 6% 끌어올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.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장에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죠. 그러니까 요번 주죠, 요번 주. 애플과 아마존, 매그니피센트의 두 종목, 이 두 종목이 어떤 실적을 내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. 뭐 이런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지난주 금요일날 지표가 하나 발표됐어요. 근원 개인 소비 지출. 이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죠. 이 개인 소비자 가격 지수는 2.8%가 나왔습니다. 전월 2.7%였죠. 그거보다 약간 0.1% 늘어났습니다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됐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.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 예상에 벗어나지 않았다, 그러니까 예측치 않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시장을 하락적으로 유도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실적의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시장을 이끌어준 그런 상황이 되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에는 30일 화요일과 수요일 5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우리나라 휴장이죠.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5월 2일 날 시장 상황을 볼 텐데요. 여기에서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느냐,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이 비둘기, 작년 12월에 비둘기로 갔다가 그 이후로 매파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뭐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 대통령이 한 번의 금리 인하 분위기에서 매파로 변할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,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다, 뭐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이냐 아니면 비둘기냐, 거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,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.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물 건너가서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정도나 가능성, 9월이나 12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, 바이든 대통령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답니다.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. 현직 대통령은 9월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시장에 도움을 주고 싶은 거고, 트럼프는 조 바이든을 도와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고 하는 상황이죠. 제롬 파월이 어디에 손을 드냐는데, 12월 날은 조 바이든에 손을 들었다가 지금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은 상태거든요.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나스닥은 2%, 다우는 0.4% 상승했습니다. 다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여기 아래 꼬리가 생겨서 올라왔고요. 장중할 때 0.66%까지 갔다가 5일선 맞고 밀려났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. 그래서 0.3%, 0.4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나스닥을 좀 보면요,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갭상승을 했고요. 이번 주에 5주 만에 상승했습니다. 여기 5주 만에 상승으로 마감, 4.2% 정도 상승했고요.
2.7%, 장전 2.7%까지 하는데 22선까지 갖다 붙이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. 어쨌든 나스닥의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.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.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소폭 상승한 거로 보입니다.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소폭 83불 정도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5일선과 22선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84불 40센트까지 갔다가 종가는 83불 85센트. 그렇지만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걸쳐 있죠. 그래서 박스권 안으로 회귀하면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고요. 박스권 위에 서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주거비가 내려오지 않고는 크게 움직이지 못할 거다.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환율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.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날 1375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1377원 정도에 끝났습니다. 약간 올랐는데요. 상당히 좀 많이 싸움하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 가능성도 뭐 연준 의원들이 제기했지만 아마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다.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저성장이 돼버리죠.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저성장 고물가. 근데 여기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성장을 더 낮춰버리면 그게 또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도 못하고 인상도 못하는 묘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. 그러나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다. 상황은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밸류업인데요. 우리나라 밸류업이 지난번에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죠. 1월 26일쯤 발표된 걸로 아는데요. 요때 밸류업이 나왔죠. 요때. 밸류업이 나오면서 이만큼 올렸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. 이게 주가가 더 못 가고 밀리는 이유는 밸류업에 대한 강제성, 그 다음에 뭐 세제 개편, 세제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왔거든요. 근데 요번에 밸류업 로드맵이 5월 2일날 발표가 납니다. 이제 5월 2일날 우리 FOMC 결과도 봐야 되죠. 그 다음에 밸류업도 봐야 되는데요. 지난번에 강제성과 세제 지원에 대한 것이 없어서 내려왔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 부분이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됐는지 요 싸움이죠.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자율에 맡기는 건 굉장히 어렵죠.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밸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모습이 나와야만이 시장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,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5월 2일 날에 발표 요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난 밸류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은 약 14% 정도에서 18%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좋은 재료가 나오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.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금요일날 외국인의 매수로 끌어올렸어요. 외국인의 매수로 끌어올렸고 기관은 소폭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기관은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. 지금 여기 4월 25일 것까지만 있죠. 일자면 4월 26일은 이겁니다. 이게 이 주말에 이렇게 월요일 아침 바로 이게 적용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관은 그렇게 많이 안 샀고요. 외국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자별로 오시면 외국인이 이때 매도, 목요일이죠. 매도하고 금요일에 매수죠. 그렇죠? 여기 지금 매수 8,000원 했으니까 실질이 매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. 매도를 한 날짜는 이때부터입니다. 4월 15일.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. 4월 15일부터 이거 지금 얼마예요? 5천억, 6,500억, 그렇죠? 9천억, 1조 7천억, 그 다음에 1조 8천억 매도했는데요. 지금 얼마나 1조 매수하고요. 오늘 것까지 해서 1조 4천억. 그러니까 약 3천억만 매수하면 그동안 매도한 걸 다 걷어들이는 격이다.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이제 다시 매수로 방향을 틀었을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닐까,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윗끌림 아닌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